우리는 8강에서 없어지는 직업에 관한 다소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9강에서는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과 생기는 직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지는 직업에서 생기는 직업으로 올라타지 않으면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실업자가 됩니다. 어떻게 올라탈 수 있을까요?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독학으로 재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가 실업자를 재교육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취업의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할 것인지 나라에서 해결해 줄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즉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강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 없어지고 어떤 직업이 생겨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개인용 컴퓨터, 즉 우리가 PC라고 부르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PC의 사용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즉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주 획기적인 물건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1980년도에 컴퓨터가 대거 발달하면서 PC도 사람들 속에 굉장히 널리 퍼졌는데요. 그때 미래에 대한 예측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래에 없어질 직업의 하나로서 공인회계사가 지목되었고요. 지금도 저는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1980년대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정식 학과 수업으로 선택해서 학점을 취득해서 들었기 때문이고, 또 제가 미국 공인회계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는 없어지기는커녕 지금도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여전히 공인회계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과 전공에서 영주권을 따기 가장 유리한 전공의 하나로 회계학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측이 지금 들어맞았다면 아마 사람들은 지금과 너무 다른 모습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측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과거에 수많은 예측이 거의 대부분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직업과 새로 생겨날 직업에 대한 예측도 대부분 맞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을 꼭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 직업 절반이 없어진다는 무서운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컴퓨터 시대에 대한 빗나간 예측들을 보면 안심해도 됩니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고 새로운 일자리 또한 생겨나 결국 누구나 일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존 일자리 중 일부는 인공지능과 결합해 발전을 이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극소수 상위 계층과 대부분이 속한 하위 계층으로 양극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민주주의와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측도 약간 낙관적인 예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서 대부분이 실업자 신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측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전대미문의 실업률 증가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가 남아있을 일자리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을까요? 미래에도 남아있을 일자리로는 예술, 체육,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직종이 눈에 띕니다.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 영화감독, 스포츠 강사, 안마사, 지압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바텐더 등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중 일부는 일자리를 잃겠지만 일부는 인공지능 덕택에 더욱 유능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양면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기에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일부 인력은 사라지고 일부 인력은 남을 것입니다. 노동의 종말을 예언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대부분의 일자리가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는 그만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제에 의해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주면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일하지 않으며 산다는 예언이 노동의 종말을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일자리를 거의 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맡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일을 하건 일을 하지 않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기본소득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수년간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컴퓨터 코딩을 배워야 하지만 코딩 전문가는 넘쳐나기 때문에 코딩 기술만으로는 직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생명공학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컴퓨터 분야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4차 산업혁명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유전자 지도라는 것도 컴퓨터의 발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생명공학 분야는 끊임없이 새로운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3D 프린팅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력이 대거 투입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옥은 10년 전만 해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비해 헐값에 매매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옥 가격이 급등해 이제는 부자가 아니면 한옥을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역시 전통 주택에서 사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층이라고 합니다. 유지 보수 관리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지만 아날로그를 추구하는 고급 취향이 살아난다면 일자리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로봇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에도 진짜 인간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실제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짝퉁 대신 우리는 몇 배 돈을 주고 진품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인간 간호사가 로봇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겠지만 어쩌면 감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만족도에 있어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인간이기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시대의 바람직한 인재상에 대한 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창의력, 감성 등을 강조하는 상식적인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말 창의력, 감성이 해결책일까요?
인류 역사상 창의력, 감성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이며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보아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다음 강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9강을 마치겠습니다. 9강은 제가 수호 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일부 중에서 9번째 주제, 일부의 마지막 주제인 남는 직업과 생기는 직업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